매일매일 건강한 습관 하루 비타민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고혈압 환자 수는 약 567만 명에서 65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2030 연령대에서도 그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사실 1940년대 이전만 해도 고혈압은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현상이었는데요. 서구적 식단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1940년대를 기점으로 고혈압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액상과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흔히들 당이 떨어졌다, 당 땡긴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당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두뇌 활동이 많아지는 경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식욕을 자극해 당을 섭취하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 수렵 채취하던 시대부터 단맛은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고 충족시 쾌감을 얻도록 유전자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 섭취를 액상과당이 든 음료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 할 경우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혈관을 꽉 막아버릴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질환과 암, 당뇨,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흔히 먹는 간장이 들어간 반찬의 섭취를 왜 조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당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단맛을 내는 당 성분으로 과일 외에도 꿀, 열매, 뿌리채소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과당은 포도당처럼 한 가지 당 성분이 들어있는 단당류에 속합니다. 즉 과당은 포도당처럼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일에서 과당을 추출할 경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단가를 낮추기 위해 옥수수의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과당을 추출해내게 되며 이를 고과당 옥수수 시럽, 통칭 액상과당이라 부릅니다. 액상과당은 가격이 싸고 단맛이 강해 과자나 음료수 등 여러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렇다면 액상과당이 왜 우리 몸에 안 좋은 걸까요? 먼저 액상과당은 포도당과는 달리 바로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 후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당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당 수치를 높이고 당 독소로 작용될 위험이 있으며 바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니 지방 등으로 축적되기도 용이해집니다. 이는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한 포도당의 경우 섭취 시 인슐린과 렙틴이 분비되어 포만감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변환시켜 혈액 내 포도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생산되는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식욕이나 배고픔 등의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과 렙틴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포만감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 이런 과당이 많은 식품을 섭취해도 배부른 느낌이 들지 않아 과식을 하게 되며 이는 당연히 비만으로 이어지고 여러 성인병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액상과당이 해로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최종 당화 산물 때문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혈중 포도당이 혈중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LDL, 콜라겐 등과 결합해 생성된 물질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분해가 잘 되지 않고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혈관벽, 췌장 등의 조직에 붙어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당은 이런 당독소인 최종 당화 산물로의 전환이 포도당의 10배 이상으로 잘 되게 됩니다. 당뇨병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이유는 바로 합병증 때문인데요. 신장질환이나 망막병증, 관상동맥질환, 뇌혈관 질환 등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이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최종 당화 산물은 당독소라고도 불리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당뇨 합병증뿐 아니라 피부주름,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화 관련 질환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당화 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액상과당 말고도 직화구이나 간장조림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화 방식으로 식품을 구우면 최종 당화 산물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소고기 90g을 1시간 삶을 경우 최종 당화 산물의 양이 2000kU인 반면 15분간 구울 경우
5,367KU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양의 연어 역시 생것의 경우 최종 당화산물의 양이 502KU인 반면 구울 경우 1,348KU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간장 역시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 전통 간장이 아닌 염산에 의해 분해한 저렴한 간장의 경우 최종 당화산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부조림이나 고등어조림처럼 간장으로 조린 요리 역시 최종 당화산물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이 많은 육류나 생선 등을 섭취할 때에는 굽거나 튀기는 조리 방법보다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조리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끊을 수 없는 만큼 운동을 통해 대사를 높여 배설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항산화 효과가 높은 비타민C나 E를 섭취해 주시면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액상과당과 최종 당화산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안 좋은 걸 알아도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게 되는 수많은 가공식품 등에 과당이 함유되어 있어 이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신경 쓰지 않고 먹다 보면 건강 악화는 불보듯 뻔한 결과겠죠. 식약처는 첨가당의 하루 섭취 기준을 하루 25에서 50g 이내라고 발표하였는데요. 요즘은 시중에 판매하는 가공식품들에 모두 영양 성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영양 성분을 유심히 보고 당 섭취를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